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고려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림을 볼까요? 먼저 하늘을 볼게요.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있어요. 전투기 안에는 멋진 조종사 아저씨가 있네요. 저 아래 땅 위를 볼게요. 아주 오래된 소나무와 오래된 건물이 보여요. 이 건물은 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전투기에서 이 절을 향하여 폭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이거는 사실 있었던 이야기예요. 6.25 전쟁 때 이 절에 숨어든 북한 인민군을 잡기 위해서 전투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이 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고려의 문화유산을 지킨 사람들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입니다.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은 문화유산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합천해인사 대장경판입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판이라고 불리우죠. 이 판을 종이에 찍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이에요. 대장경판, 팔만대장경을 보관해주는 건물이에요. 팔만대장경판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 이 건물은 조선시대 때 건축되었어요.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팔만대장경판을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었어요.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판으로 인쇄한 책이죠. 이거는 조선시대 인쇄했고 월장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이에요. 우리가 보통 팔만대장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팔만대장경판이죠. 이 팔만대장경판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책으로 인쇄했는데 그 책이 팔만대장경인 것이에요. 대장경은 불교에 관한 지식 수준이 매우 높아야만 만들 수 있어요. 팔만대장경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장경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아요. 고려 불교 문화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 팔만대장경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팔만대장경은 지금부터 750년 전인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7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잘 보관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빼앗기거나 불타서 없어질 뻔한 어려움을 겪었기도 했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임진왜란 때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경상도를 지키고 있던 의병과 해인사를 목숨 걸고 지킨 승려들 덕분이에요. 팔만대장경을 지킨 또 다른 사람, 김영한 장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김영한 장군은 6.25 전쟁 당시 공군 대령이었어요. 6.25 전쟁 중에 인민군 900명이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에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해인사 주변의 폭격을 명령받았지요. 폭탄을 투하하면 해인사가 불바다가 될 것이고 해인사 안에 있던 팔만대장경 판도 모두 없어질 텐데 김영한 대령은 군인이었지만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켜냈지요. 1948년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공군 창설 7인 중 한 명인 고 김영환 장군. 정예의 장교였던 그는 6.25 전쟁 당시 상부의 폭격 명령을 어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엄한 군령을 어긴 그에게
문화재청은 오히려 훈장을 수여했고 해인사에서는 장군을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1951년) 가야산 해인사 일대에는 북쪽으로 퇴각하려 하는 인민군 900여 명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 소탕을 위해 미국 군사고문단은 해인사 폭격을 명령했는데요. 당시 대령이었던 김영환은 미군의 명령을 어기고 폭격 대신 기관총으로 해인사 뒤편 무장공비의 보급 창고를 공격해 적을 소탕하고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김대령에게 명령 불복종의 이유를 물었고, 이에 김대령은 미군이 교토를 폭격하지 않은 것은 그곳이 일본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8만 대장경 역시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생각했습니다. 라며 명령 불복종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쓰인 화약의 양은 1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수준이었고, 전쟁의 화염 속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를 담고 있는 사찰 200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군이 착용하는 빨간 마우라를 창시하기도 했던 고 김영환 장군. 대한민국 공군의 참모습과 영토는 물론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것도 국가 수호의 한 부분임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 민족의 역사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그를 통해 국가를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비색, 독창적인 상강 기법을 이용하는 등 다양하고 화려한 우리 고려 청자입니다. 아름다운 고려 청자를 지킨 사람도 있어요. 간송 전형필이에요. 전형필은 일제감정기에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빼앗아갈 때 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에요. 이것은 청자상감 운항무늬 매병이에요. 당시 집 20채 가격인 2만 원을 샀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2배인 4만 원을 주고 팔라고 얘기했을 때도 전형필은 팔지 않았어요. 이런 고려 청자 말고도 그림, 서예장품, 공예품 등 국보 및 보물급의 문화재를 아주 많이 지켜낸 분이에요.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설명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도 전형필이 찾아서 지켜내서 우리가 훈민정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국보 68호 청자 상감 운항무늬 매병,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35호 신윤복필 풍속화첩, 국보 270호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국보 294호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축문병, (5천여 점의 문화재를 일제강점기 일본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낸 인물이 있었다. 바로 우리 문화재 지킴이 간송 전형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근대적 지식인 전형필. 그는 우연찮은 기회에 독립운동가이며 서예가이자 미술품에 대해 안목이 높았던 오세창을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다.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의 소중한 민족 문화가 외부로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전형필.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털어 우리 문화 유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 가운데 단 한 곳만이 남아있는 훈민정음 원본. 새로 창조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지평전 학사들이 1446년에 만든 한문 해설서이다. 1943년 6월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전형필은 주저하지 않고 1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훈민정음 원본을 사들인 후 비밀리에 보관하다가
광복 후에 공개한다. 현재 훈민정음 원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글은 세계에서 제작 원리가 밝혀진 유일한 글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국보 68호 청자 상감운항문의 매병도 전영필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군수의 월급이 70원이었던 시절 전영필은 2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청자 상감운항문의 매병을 구입한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일본인이 찾아와 저는 선생이 구입한 값의 2배를 드릴 테니 그 청자를 파시지요. 이 청자보다 더 좋은 청자를 가져오신다면 이 청자를 원금에 드리지요. 라며 거절한다. 이렇게 문화재를 지켜내던 그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 누구의 손에 있든 우리 문화유산이 유출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며 우리 문화재를 지켜내던 활동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간송 전영필이 지켜낸 것은 눈에 보이는 문화재 몇 점이 아니라 민족문화 그 자체이자 바로 우리 민족의 혼이었다. 이 책은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직지라고 얘기하지요. 이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에요. 이 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직지심체요절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박병선 박사.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한자책이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지심체요절이었고 이 책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이고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라는 것을 연구에 통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죠.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만든 성서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박병선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바꾸게 된 것이에요. 박병선 박사는 직지심체요절만 찾아서 알린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쳐들어왔었거든요. 이때 훔쳐간 외교장각의 의궤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를 빨리 찾아가도록 그렇게 얘기했었고 박병선 박사의 오랜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에 그대로 있고요.
한국 사람만이 중요한 자료지 외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불러서 보면 법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있기도 하지만 여튼간에 자유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제가 제 여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나마 다 수집해서 독립운동가들의 관련된 기사만 다 뽑아가지고 저거 뭐 밖에서 이제까지 알려졌던 것도 있지만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나올 거다. 그러면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도움이 이바지가 될 거다. 나타났구나 생각했을 적에 그 당사를 보증해가지고 발표함으로써 알려드리게 된 그 자체가 무척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는 그건 위로를 주죠. 딴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지. 고려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았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글로 써서 정리해보고 말로도 해보세요.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려고 노력한 김영환, 전영필, 박병선 중에서 한 분을 골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상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상장 틀에 맞춰서 여러분이 상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지금 시대에 꼭 지켜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문화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한류 문화 중에서 K-팝을 꼭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김영환, 전영필, 박병선 같은 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을 찍어낼 수 있는 8만 대장경 판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자를 갖고 있고 세계 최초로 만든 금석 활자로 찍은 직지 심체 요절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것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도 지금 시대에 지킬 문화를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남겨주길 바랍니다. 고려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나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